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춘천에서만 2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집회에 참석한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데 집회 주최 측은 명단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신사우동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광복절인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 다음 날인 16일에는 춘천 내 교회 2곳을 방문했고 17일에는 대형 마트도 들렀습니다. 또 18일 오전 9시 춘천 성심병원에 보호자로 방문했고 11시쯤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는 자가격리 없이 성심병원과 인근 식당,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춘천 성심병원은 일부 폐쇄 조치됐습니다. 무증상인 A씨에게 발열 검사는 무용지물이었고 대학병원도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광복절 집회에는 춘천에서 버스 5대가 이동했고 참석자는 200명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당시 집회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전체 회원 명단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주최 측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명단이 없으시면 혹시 전체 회원 명단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전체 회원에게 이제 진단검사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강원도와 춘천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광복절과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가자와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에게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주에서도 고등학생이 강릉에선 60대 택시기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최근 일주일 동안 도내에서 환자 16명이 발생했습니다. 집회 참가자가 모두 드러나지 않고 있는 데다 휴가철이 지속되고 있어 도내 수도권발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서울 중랑구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주말 오크밸리 수영장을 이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업체 피해 때문에 상호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주시의 정보 공개 원칙이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울 중랑구 74번째 확진자 동선입니다. 지난 16일 원주 모 마트를 방문한 뒤 모 숙박시설에 체크인해 다음 날인 17일 체크아웃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아웃한 당일 발열과 두통으로 서울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에 머무는 내내 잠복기였다는 겁니다. 원주 시민들은 동선이 공개된 날부터 어느 마트인지 숙박시설은 어디인지 궁금해했지만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원주시가 업체 타격이 크다며 상호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 상호 이름에도 이렇게 발표됐을 때 그분들한테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이 많이 갔었어요. 지침 새롭게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확진자가 다녀간 다른 자치단체는 음식점 이름과 체류 시간, 주소까지 공개했습니다. 원주시는 확진자가 수영장을 이용해 접촉자 파악이 힘들어지자 하루 뒤에야 상호를 공개하며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처음부터 상호를 밝혔으면 이용객들이 외출을 자제하거나 증상 여부에 관심을 기울였을 텐데 조심할 기회를 박탈한 겁니다. 아직도 마트 상호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 확진자 동선도 의문투성입니다. 하루 종일 모 가게에 머물렀다는데 시민들 사이에선 PC방이다, 부모 가게다 등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호를 알려줬다면 해당 시간에 방문한 접촉자들이 스스로 보건당국에 연락하게 되지만 원주 시민은 모든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방 차원의 동선 공개가 아니라 역학조사 결과만 통보받는 수준이고 인터넷 사용이 힘든 시민들에게는 차별적 정보 제공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감염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지만 오크밸리 수영장 문자를 제외하곤 모든 동선 공개와 접촉자 연락 요구를 홈페이지에만 공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시나요? 아니요, 안 해요. 그냥 문자만 보는데요. 홈페이지는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반면 춘천시와 강릉시는 모든 동선을 재난 문자로 공지해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춘천시는 상호까지 일일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행정의 우선순위가 시민의 안전인지 업체 피해 예방인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동해안은 지난 5월 이후 관광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이후 역대 최장 장마로 침체된 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다시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닌지 지역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3, 4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동해안은 지난 5월 이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막히며 동해안 여행이 반사 이익을 본 겁니다. 한국신용데이터 주간 통계에 따르면 양양과 고성은 지난해보다 40% 넘게 매출이 뛴 주도 있었고 강릉과 속초도 10% 넘게 오른 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긴 장마 이후 지난 주말 잠깐 늘었던 관광객은 다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광복절 연휴를 맞아 지역 상가가 반짝 특수를 누렸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악재를 만나면서 휴가철 대목은 끝났다는 평가입니다. 그 소식이 확 줄어서 코로나가 갑자기 싹 빠졌죠.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동해안을 찾은 관광객들도 최대한 동선을 줄이고 있어 지역 경기가 더욱 가라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는 오려고 계획했는데 오고 나서 뉴스 보니까 좀 많아졌다고 해서 그냥 조용한 곳으로 다니려고 해요, 저희는. 네, 조용한 곳만 다니다 조용히 가려고 했어요. 지역 숙박업계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일부 고객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등 벌써부터 침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구조금 나오면서 강릉에 사람이 미역 퍼졌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신청 시장 비슷하게 수문이도 엄청 많으세요.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 제2의 성수기라 불리는 가을철까지 지역 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철저한 방역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가 난 지 2주가 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춘천시청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어제도 사고 이후 처음으로 댐 수문도 모두 닫고 강바닥까지 훑는 대대적인 수색이 펼쳐졌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공수초섬을 지키려다 배 3척이 뒤집히는 참사가 났던 지난 6일. 연일 계속된 폭우에 댐 수문 방류까지 이뤄지면서 물이 급속도로 불어났습니다. 당시 수심은 아파트 3, 4층 높이에 해당하는 9m. 사고가 난 지 2주가 되면서 수심은 무릎 정도 높이인 30cm까지 내려갔습니다. 의암댐 수문 14개 중에서 열려있던 2개마저 모두 닫고 발전 방류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2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9m를 훌쩍 넘던 수심은 이렇게 강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실종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 대책본부는 이전 실종자들이 발견됐던 의암교에서 경강교 15.8km 구간에 소방과 경찰, 군장병 3,5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무더운 날씨지만 마지막 실종자들을 찾길 바라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다 같이 경찰, 소방관, 행정님들, 주민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을 쏟고 있으니까. 구조용 보트를 타고 수상보드에 몸을 싣고 그동안 물에 잠겨 접근할 수도 없었던 곳을 집중 수색합니다. 다만 흙탕물 탓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잠수 수색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동안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지 못할 경우 하류 쪽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좀 광범위한 수색으로 수중과 보트시험 똑같이 하되 항공시설 같이 병행되라 하되 조금 변형된 수색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환경감시선에 탔던 기간제 근로자 2명을 가족의 품에 돌려주기 위한 애타는 수색 작업. 실종자 가족들도 수색하는 이들도 이번 최대 규모의 수색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도내 음압병상도 절반 가까이 찼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음압격리 병상은 11개 병원에 81개로 이 가운데 35개는 사용 중이고 현재 46개가 사용 가능합니다.
강릉 아산병원과 동해 동인병원 등 영동 지역 4개 병원의 음압병상은 모두 호흡기 질환자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강원도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용 한계에 이를 것에 대비해 강릉의료원과 원주의료원에 간이막 음압병상 119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방역을 한층 강화합니다. 강릉시는 경포 해수욕장을 출입할 때 발열 체크 시간을 기존 오후 6시까지 해서 밤 10시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방역 소독도 하루 3차례에서 5차례로 강화합니다. 또 해수욕장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드론을 통한 방역 안내를 계속해서 시행합니다. 코로나19의 수도권 집단 감염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정선군이 수도권 위험지역 방문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정선군은 최근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행정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방문자는 정선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감염병을 전파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포항 삼척 구간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시설공단이 삼척 지역 이주단지의 분양가를 당초 약속보다 대폭 인상해 이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8년 이주단지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28만 7천 원으로 협약해놓고 올해 들어서는 111만 원이 적정 가격이라며 약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민들은 당초에 이 같은 분양가를 제시했으면 이주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의 협약 번복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원주 역세권과 무실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수 예측을 위한 학술 연구 용역이 실시됩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남원주 역세권과 무실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유입과 인근 지역 학생 이동 등 안정적인 학생 배치를 위한 전문기관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남원주 역세권 내에는 3만여 제곱미터의 학교 부지가 계획됐지만 통합구역 내 학교가 이미 존재해 학교 신설과 이전, 증설 등 다방면에서 검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영월 베란다 영화제가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영월구는 지난달 처음 시작한 덕포리 노인 공공임대아파트 공터에서 실시하는 베란다 영화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 매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입주민들은 베란다와 야외 공터에서 감염병 걱정 없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영월 덕포 공공임대아파트에는 52세대 고령층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의 수해 피해 조사가 이번 주에 마무리돼 특별 재난지역 선포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집중호우 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오는 23일까지로 나흘 연기돼 다음 주에 추가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양구군과 화천군, 인제군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피해 규모를 이미 초과한 상황이며 춘천과 영월군의 경우는 읍면별 지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원 통계지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7월 기준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는 18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5천 명, 7.8%가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자가 8천 명, 3.6% 줄었고 무급 가족 종사자도 5만 8천 명으로 6천 명, 9.1%가 감소했습니다. 매년 휴가철을 맞은 여름에 반짝 수요로 외식업계의 종업원 고용이 일시 증가하는 현상을 감안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경영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